네,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존에 클레이뱅크 관련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한 두 달 전쯤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편으로 슬기로운 클레이뱅크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관련된 질문의 경우에는 QR코드나 단축 URL을 참고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먼저 업데이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한 두 달 동안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22년 그 클레이뱅크의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는데, 뭐 그 미디엄을 보시면 길게 이제 좀 나와 있을 테지만 굵직굵직한 내용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클레이뱅크는 랜딩 프로토콜입니다. 즉 이제 대출을 해주는 프로토콜인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산을 일단 확대를 하겠다. 기존에 있던 지원했던 클레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들류 이외에 추가적인 자산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안 검사를 받겠다. 현재도 지금 두 군데에 오디트를 받은 상태이지만 추가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받아서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좀 밝히고 있었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뱅크가 장점으로 삼았던 이제 플래시로 관련한 것들을 조금 강화해 보겠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좀 그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 좀 프로그래밍 관련된 지식이 있어도,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지식 플러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인터페이스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확대할 그 계획이다. 이런 것을 좀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킹, KBT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KBT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기 홀더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좀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플래시론에 관련된 개발자 예제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실제 그 공개된 미디엄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플래시론 관련해서가 무슨 말인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킹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베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시작한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A4용지라고 하는 하나의 블록 안에 그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이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트랜잭션들이 기록이 될 때 뭐 대출이라는 트랜잭션, 그 다음에 액션이라는 트랜잭션, 상환이라는 트랜잭션이 한 블록 안에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세 가지의 그 행위를 하는 거지만, 이 행위 자체가 한 블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가 필요 없이 대출이 진행이 되고, 대신에 우리가 플래시론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만 이렇게 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플래시론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론으로 할 수 있는 이 액션의 종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대출, 액션, 상환 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칠 때 이 두 번째 들어가는 이 액션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플래시론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돈을 빌리는 것, 대출을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대출을 한 다음에 내가 셀프 리퀴데이션을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액션란에 셀프 리퀴데이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청산을 당하기 전에, 즉 내가 보스를 돌리다가 현재 가격이 얼마가 되었을 때 내가 담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에 따라서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산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 스스로 청산을 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셀프 리퀴데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덱스, 예를 들면 뭐 클레이 수합과 클레임 수합이 있다. 아니면 팔라가 있다라고 쳤을 때 각각마다 그 리퀴디티 풀, 즉 LP 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할 때 그 각각의 덱스 간에서의 이런 그 시세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뭐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대출받은 자산을 뭐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클레이 수합에서는 뭐 이더리움의 가격이 뭐 1달러라고 했을 때, 클레임 수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뭐 좀 더 비싸게 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더리움 한 개를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클레이 수합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그것을 비싸게 쳐주는 거래소에 가서 팔게 되고 그 차익만큼을 남기고 상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뭐 차익 거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플래시론의 뭐 종류가 되겠고요. 그 밖에 뭐 이런 담보물 수학 여러 가지 담보물을 맡아줘서 이제 해주는 이러한 랜딩 프로토콜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랜딩 프로토콜별로 이제 담보물을 이제 바꾸어 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가장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플래시론 어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씩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런 플래시론 어택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세 차익을 가지고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즉 이제 대량의 대출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가격 변동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먹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플래시론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플래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클레이튼 쪽에서는 뭐 유일하게 클레이뱅크가 이제 플래시론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요 화면입니다. 클레이뱅크의 플래시론 개발자 예제 공개라는 미디엄이 있는데 요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아비트리지 봇을 가지고 예제를 들어놨는데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플래시론이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플래시론 관련해서 조금 뭐 알고 싶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본인이 이제 코드 관련해서 그 코딩하는 지식이 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트랙트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런 컨트랙트 예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이제 코딩 관련된 지식은 있지만 이러한 아비트리지 거래라든지 이러한 플래시론 관련된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 번째가 이제 PO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PO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이제 클레이를 리워드로 지급을 하는데 어떠한 선정 기준을 가졌느냐? 클레이튼 제덴에서 조금 뭐 잘 나가는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그 클레이튼 생태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이 이제 코코아 파이낸스와 클레이뱅크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선정이 된 후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도 조금 살펴보면 여기 이제 그 미디엄에 클레이뱅크, 클레이튼, POC 보상 관련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총 그 조건이 클레이뱅크의 TBL이 전달 대비해서 상승하는 이것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이제 자산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상으로 클레이라든지 KBT를 보상으로 주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자산을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발 기준을 보고 내가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볼까라고 하는 것들도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의 뭐 평균 예치량, 스테이블 코인의 평균 예치량 이런 것들을 선발한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미디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클레이뱅크의 그 2달간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클레이뱅크 관련해서 조금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의 경우에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그 이득을 얻어야 되는지 이러한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뱅크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마켓 탭을 보시면 현재 마켓의 현황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총 7개의 자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별로 좀 특성이 있는데요.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 5개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 뭐 테더 이런 것들을 그 자산을 디파짓, 즉 예치를 하면 담보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담보물로 인정을 해주고 KBT,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보여있는 KBT 코인을 지급하라는 요런 게 이제 요 안에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USDC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클레이튼 쪽에 USDC 자산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앞으로는 확대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는 담보물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예치된 자산도 좀 적다 이런 것들도 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코아 스테이블 KSD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 및 보상 코인을 지급 못하는 뭐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을 예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일단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치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캡처 시점에 그 테더를 기준으로 예시를 드렸는데 여기 디파짓 APY 부분을 보시면
큰 글씨와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즉, 이 테더라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예치했을 때의 예금이자, 바로 API는 내가 빌렸을 때의 이제 대출 이자가 되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개념이고, 대출 이자 같은 경우 우리가 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밑에 그러면 작은 글씨는 뭐냐? 이 3번, 4번의 작은 글씨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보상 코인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 보상 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파짓 및 바로, 즉 내가 예금을 예치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수령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테더를 우리가 예치를 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수익, 즉 21.59% 더하기 3.57%의 KBT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USDT, 즉 테더의 개수가 연 이율 기준 21.59%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3.57%에 해당하는 부분에 KBT 코인을, 보상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단순 예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좀 더 베팅을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 이 상승장을 예시를 들었을 때 우리가 클레이튼, 즉 클레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내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클레이를 가지고 바이낸스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마진 거래를 한다.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 가지 않고 클레이 뱅크 내에서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클레이를 디파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보물을 맡겼으니까 담보물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라든지 바이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받은 것을 가지고 클레이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클레이를 구매했으니까 내 지갑에는 추가적인 클레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디파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클레이의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갚아야 될 빚으로 남게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때 이익이 되는 거냐면, 클레이 개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클레이가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이자를 갖고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락장에서의 레버리지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클레이라든지 이런 코인의 가격이 내릴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뭐 클레이튼 가격이 뭐 1,000원인데 이게 한 500원까지 내릴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에 가서 숏이라고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클레이 뱅크에서도 이런 숏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예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일정 부분만큼의 클레이를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현재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쳤으니까 뭐 1,000원으로 클레이를 이제 팔아치운다는 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뀐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예치를 하니까 우리가 예치에 따른 이율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클레이가 뭐 내리기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클레이를 받아서 또 한 번 더 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들을 모으면서 스테이블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클레이는 계속 내가 갚아야 할 자산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뭐 클레이가 한 500원이 되었다. 500원이 되었으면 1,000원 대비해서 한 절반으로 가격이 내렸으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서 내가 예치를 하고 있었던 스테이블을 가지고, 그때는 클레이를 개수 대비해서 가격이 내렸으니까 동일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2배 많은 클레이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대로 개수를 늘리면서 클레이의 대출은 상환해버리는 이러한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전략 같은 경우에는 IEO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로 참여 가능한 IEO 같은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클레이 개수에 비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요게 이제 리스크는 내가 이 IEO의 토큰을 많이 받고 싶지만 이 클레이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즉 이제 IEO가 끝나면 클레이 가격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치를 하고 클레이를 대출받은 클레이로만 IEO를 참여하신 다음에 IEO가 끝난 다음에는 클레이를 이제 상환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별 위험 없이 IEO도 참여하고 클레이는 개수로만 갚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클레이뱅크 가지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신규로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 활용 전략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